저희가 준비한 8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부산 사투리까지 썼는데요. 안 후보가 단일화 철회 이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안 후보 방망이까지 오늘 집어들었습니다. 마 고마해라. 아이 못다 이가. 네,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이 전부 원하거든요. 예. 국민의힘당 윤석열하고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러니까요. 네, 이번에 합쳐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서 정권을 바로 같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 잘하면은 다음에는 틀림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산을 찾아서 여러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정우영 의원님,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말씀을 여기 나와주셔서 뉴스탑10 출연해서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앙금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경선 제안에 겁이 나서 도망쳤고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적폐 교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일화에 대해서요.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요. 압도적인 승리를, 대선 승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보수층에서요? 네, 보수층에서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예. 단일화를 원한다고 어느 여론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안철수 후보께서 다니시면 많은 시민들께서 단일화만 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사실은 지금도 단일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고 많은 정권 교체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해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프로포즈 했는데 왜 그거 안 받아주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윤 후보 책임이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 생각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끝났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시 좀 잘해달라 이런 마음도 또 복합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혼선과 이런 억측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라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정리하고 두 후보께서 마주 앉아서 대리인도 만약에 정하시려면 직접적인 서로가 아는 라인 한 군데만 딱 만드셔가지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도 발언도 좀 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잖아요.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전부 다 좀 침묵의 단일화 부분은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 좀 말을 아껴주시고 두 분 후보께 좀 맡겨주셨으면 해요. 정 의원님 논평 가운데 국민 70%가 단일화를 원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여론조사를 빨리 찾아서 네네. 방송 중이든 아니면 예. 저희 뉴스탑 홈페이지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어제 TV 토론 도중에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듣고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5년 전 TV 토론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두 분이 황제 같은 두 분이 나와서 문화계를 얼마나 지배를 했습니까?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키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 그대로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핀트를 못 잡는 것 같다. 깊이 고민 안 하신 것 같다. 토론 의회는
윤 후보의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다. 뭐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또 그만큼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니까 저런 또 실망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야당에서 덧붙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감정적으로 약간 좀 이제 그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주 이제 작정하고 질문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실수를 끌어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망스럽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저런 발언 또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저런 행동 자체는 사실 이제 단일화가 결렬되고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경쟁 후보가 됐고 만약에 본인이 완주한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첫째는 본인이 이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10%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10%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주한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 생명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표는 윤석열 후보에 가 있는 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좀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석동현 특보는 빨리 윤석열 후보를 해서 안철수 후보 찾아가서 단일화 삼고초려 하시라. 혹은 이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철수 후보를 무시한 거 아니냐.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내부 분위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개개인의 진심은 저는 다 야권에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방법론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있을 건데요. 단일화를 정말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누가 봐도 앞서 나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해주는 방식이라면 감동적인 단일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치 국민들 보기에 벌써 이긴 것 마냥 기득권을 나누는 방식의 이 자리를 줄까 저 자리를 줄까 룰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식의 협상 과정이 노출되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아마 누구보다 가장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서 지나치게 마치 단일화 안 하면 정권 교체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지나치게 고양시켜 놓으면 단일화가 안 되고 사자구도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마치 야당이 정권 교체 힘든 것처럼 뭔가 김이 빠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어서요. 예.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치적 자유입니다만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과한 주장을 하는 것 등은 지금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엇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선대본을 믿고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 안철수 후보 여러 메시지를 전했고 특히 윤석열 후보를 어제 오늘 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왜 자꾸 의문이 쌓이지? 누구를 지칭하신 건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입구에서 지키는 게 게이트라고 게이트란 말은 워터게이트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강훈식 본부장의 말을 비판하셨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안 나올 걸 알면서 감사 수사를 지켜보자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논란 감사 수사 결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돈 받았을 땐 좋지만 국가가 망하는 꼴은 못 본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심상정이 찢었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